촉촉한 광채가 올라와서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매끈 꿀광 피부 결 표현이 진짜 미쳤어요. 피부가 안 좋아도 엄청 예뻐 보여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저의 마음속 탑3 비비크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의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던 비비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비비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다 보니까 언니, 시중에 비싼 비비들이 돈값을 하는지 궁금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비들 비교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칭 타칭 비비 전문가로서 이렇게 비비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비비는 왜 사용하나요? 비비는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랑 다른 게 뭔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건조하고 요철이 많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속건조가 느껴지고 요철이 드러나서 피부결이 안 예뻐 보이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해결해준 게 바로 비비였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비비는 다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 조금 더 피부가 편안하고 보습감이랑 수분감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렇고 피부 요철 부각 없이 피부 결 표현을 너무너무 예쁘게 해줘가지고 저는 항상 파운데이션에 비비를 섞어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비비를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했을 때의 후기 위주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비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후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의 피부는 속건조를 많이 느끼는 건성 피부이고요.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고 요철이 많은 22호 피부톤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비비는 바로 쿼치 비비인데요. 쿼치 비비는 두 가지 호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사용한 호수는 어두운 호수인 21, 22호입니다. 보통 비비는 잿빛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비의 컬러는 잿빛을 띠지 않고 맑은 컬러를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형도 엄청 촉촉한 편인데 이 비비를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니까 파운데이션이 확실히 촉촉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묽어지다 보니까 피부 위에 베이스가 엄청 얇게 올라간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원래 피부에서 촉촉한 광채가 올라와서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다만 아쉬웠던 건 너무 얇게 발리고 촉촉하다 보니 처음에 발릴 때부터 모공을 잘 커버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다 완성한 직후에도 모공이 살짝씩 보였었거든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모공이 처음에도 커버가 안 된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6시간이 지난 후에 피부를 보면 베이스가 무너진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모공 부분이랑 피부 요철 부분이 처음보다 점점 더 드러나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만 베이스를 건조하지 않게 또 기름지지 않게 짱짱하게 유지해준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쿼치 비비를 정리해보자면 커버력은 하, 밀착력은 중, 지속력은 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촉촉한 편이지만 피부에 모공을 잘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비예요. 다만 이 제품은 이 비비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혹은 컨실러랑 같이 사용했을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다크닝이 좀 빨리 와서 이거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것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비비는 베몽테스의 글로우 팟 비비입니다. 이 베몽테스의 비비도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사용한 호수는 어두운 컬러입니다. 이 비비는 잿빛이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는 잿빛을 좀 띠는 편입니다. 제형은 굉장히 쫀쫀한 제형을 가지고 있고 살짝은 뻑뻑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 제품을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쓰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쫀쫀해지면서 두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촉촉해진 게 아니라 띡해졌다, 좀 건조해졌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요철은 막 엄청 잘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버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커버해주는 편이었고요. 좀 많이 아쉬웠던 건 제형이 두꺼워서 그런지 팔자주름 끼임이 보였다는 건데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베이스를 다 완성한 직후에도 팔자주름 끼임이랑 턱 부분 그리고 코 쪽에 각질 부각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6시간이 지난 후의 피부를 보면 베이스가 점점 더 건조해져서 입가 주변은 좀 많이 떴는데 건조한 입가 주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너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피부 결 표현도 처음 그 상태 그대로 더 이상의 요철 부각이나 각질 부각 없이 잘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베몽테스 비비를 좀 정리해보자면 커버력은 중, 밀착력은 중, 지속력은 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건성인 저에게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쓸 때 아주 살짝 건조했지만 너무 촉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매트한 것도 아니어서 복합성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리고 요철이나 모공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비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비비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쓸 때보다 이 비비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이 매끈 꿀광 피부 결 표현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이 비비크림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비크림 단독으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톤업 크림이나 컨실러랑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걸 더욱더 추천드리는 비비입니다. 세 번째 비비는 피몽쉐 비비크림인데요. 이 비비크림은 단일 컬러로 나와 있어서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가장 잿빛이 많이 도는 비비예요. 근데 특징이라고 하면 처음에 잿빛이 좀 많이 돌다가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컬러가 조금 뉴트럴해진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컬러는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 제형은 정말 촉촉하면서도 실키한 제형이라 이 제품을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사용하면 파운데이션이 매트에서 세미매트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파데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건조함은 덜어내주고 피부 결 표현은 업그레이드 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요철을 정말 잘 커버해줘서 피부결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도 엄청 예뻐 보여요. 이게 피몽쉐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모공을 완벽하게 커버해주지는 못하지만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베이스를 다 완성한 직후에도 모공이 거슬릴 정도가 아니고 피부가 정말 깔끔해 보이죠. 근데 6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코 부분이나 나비존 부분에 살짝 유분감이 올라오지만 요철이 드러나지 않고 속건조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건조한 입가 부분도 들뜨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를 잘 유지해줘요. 코 옆 끼임도 잘 없어서 무너짐이 아예 없는 비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이 피몽쉐 비비를 정리해보자면 커버력 중, 밀착력 상, 지속력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습감이 느껴지는데 그 보습감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특히나 피부 결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줘가지고 건성분들이랑 복합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피부에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이 좀 비싸서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2통째 쓰고 있는 비비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가격값을 톡톡히 해내는 제품력이 너무 좋은 비비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컬러가 너무 어두워서 단독으로 사용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파운데이션이랑 무조건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바이에콤의 EGF 비비크림입니다. 이 비비크림은 컬러가 총 2개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사용한 호수는 어두운 호수인 내추럴 컬러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가장 잿빛이 안 도는 비비예요. 일반 쿠션이나 파데와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제형은 피몽쉐랑 비슷하게 촉촉하면서도 실키한데 살짝의 쫀쫀함이 더해진 제형이에요. 이 제품을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면 처음 발릴 때부터 엄청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촉촉한 느낌이 전혀 아니라 쫀쫀 보습 느낌이 드는데 이 쫀쫀 광이 피부 결을 너무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요철 커버도 굉장히 잘해주고 각질 부각도 없이 얇게 발려서 되게 놀랐는데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피부 진짜 너무 예뻐 보이죠? 흠잡을 곳 없이 매끈 실키한 피부를 만들어줘서 만족했는데 6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요. 유분감에 어디가 무너진다거나 각질이 들뜨는 거, 코 옆 끼임, 팔자주름 끼임 없었는데 다만 아주 살짝 건조한 입가 부분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살짝 뜬 거여서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콤 비비를 정리해보자면 커버력 중, 밀착력 상, 지속력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뭐랄까 정말 모든 게 다 적당한 그런 비비 같은 느낌이라 피부 타입 상관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비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발라도 궁합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형도 그렇고 컬러도 예뻐서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을 때 바이에콤 비비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고 컨실러로 커버 조금 해주고 피부 화장 끝내거든요. 되게 활용도가 높고 제품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해주는 비비여가지고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셀퓨전시의 스킨 블레미쉬 밤인데요. 셀퓨전시의 비비크림도 컬러가 단일 컬러로 나와가지고 컬러를 고를 수가 없다는 게 아주 약간의 단점이다. 비비의 컬러는 잿빛이 좀 많이 돌고 살짝 어두운 편인데요. 제형은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가장 뻑뻑하고 가장 매트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랑 비비를 섞어서 쓰면 파운데이션이 좀 더 매트해지는데요. 너무 신기했던 게 이 비비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쓰니까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이 훨씬 올라가고 제형의 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좀 더 빼곡빼곡하게 파운데이션이 피부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커버력이 높아진 건 너무너무 좋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가장 건조해서 입가 부분은 바르자마자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살짝 푸석푸석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매트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매트한 피부 표현을 보실 수가 있어요. 6시간 지난 후에는 속건조가 점점 느껴졌고요. 점점 더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여서 피부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비비였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코 쪽 끼임이 가장 많이 보였던 비비였어요. 그래서 셀프 전시 비비를 정리를 해보자면 커버력 상, 밀착력 중, 지속력 중 하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건성인 제가 썼을 땐 좀 건조했지만 지성분들이 썼을 땐 딱 적당하다고 느낄 법한 비비여서 건조함을 느끼지 않는 지성분들이랑 그리고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비입니다. 다만 이 제품 역시 컬러가 너무 어둡고 제형이 뻑뻑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것만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비비는 바로 에르보리앙의 비비크림인데요. 이 비비크림의 호수는 총 3가지 호수로 출시가 되었고 제가 바른 호수는 가장 어두운 컬러인 누드 컬러입니다. 이게 가장 어두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잿빛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비크림의 제형을 보시면 되게 촉촉한데 또 쫀쫀하게 발리거든요. 수분감과 보습감을 딱 적당하게 잡은 그런 제형인데 이걸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데 또 광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광이 기름진 광 이런 게 아니라 예쁜 광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쉬웠던 건 정말 없었는데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찍은 피부를 보시면 베이스가 되게 얇게 발려서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전체적인 요철 커버도 잘해주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지도 않고 유수분 밸런스를 되게 잘 잡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6시간이 지나도 이게 수분감이나 보습감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지 유분감이 올라오는 것도 없었고 입가 부분이 뜨는 것도 없었고 코 옆 끼임이나 피부 화장이 뭉치는 것도 없더라고요. 매끈한 피부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줘서 만족했던 비비였습니다. 그래서 에르보리앙 비비를 정리해보자면 커버력 하, 밀착력 중상, 지속력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느꼈을 땐 되게 촉촉하고 보습감을 잘 채워주는데 그게 또 금방 날아가지 않는 비비여서 피부가 건조한 건성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비비이고요. 특히나 피부를 좀 잘 메꿔줘가지고 요철이나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비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컬러는 누드 컬러, 어두운 컬러이지만 제가 이 비비크림의 밝은 컬러인 아이보리 컬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컨실러랑 같이 써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비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쓰는 것도 추천드리고 단독으로 쓰는 거 그리고 컨실러랑 같이 쓰는 것도 추천드리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력이 좋은 비비크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비크림 6개 리뷰를 모두 끝냈는데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리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표현이라던가 저의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비비를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마음속 탑3 비비크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단순히 그냥 제품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격, 제품력, 활용도 모두 따져가지고 탑3를 골라볼 건데 3등은 바로 에르보리앙의 비비크림입니다. 에르보리앙의 비비크림이 건조하지도 않고 피부 표현도 예쁘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3등으로 꼽아봤고요. 2등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피몽쉬 비비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비는 피몽쉬 비비거든요. 왜냐면 이게 피부 표현이 진짜 기깔 나거든요. 피부 표현은 진짜 원탑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원체 비싸기도 하고 색깔이 조금 잿빛이 많이 돌고 어두워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점이 좀 아쉬워서 2등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대망의 1등은 바로 바이에콤의 EGF 비비입니다. 바이에콤 EGF 비비는 제가 오늘 사용한 어바웃톤 파데와 궁합이 너무너무 좋고 가격도 괜찮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피부 표현도 진짜 예쁘게 해주고 게다가 이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줘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비크림을 리뷰해봤는데 제가 영상 끝쪽마다 총 정리한 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비비크림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비비크림을 사용하면 정말 피부 표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비비크림에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